고발 사주는 검찰 내부에서도 내밀하게 진행된 탓에 그동안 장막에 가려져 있다가 지난해 9월 2일 뉴스버스 보도를 공개가 됐는데요. 이후 8개월여에 걸쳐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됐지만 공수처 수사력 부족으로 인해서 깃털만 잡고 몸통은 놓쳤습니다. 다시 말해 고발 사주한 고발장 전달자만 나왔지 고발 사주할 때 고발장 작성자 그리고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시킨 사람 이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요. 공수처는 몸통으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을 의심했는데 이 의심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건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뉴스버스는 고발 사주 사건을 맨 처음 보도했고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보도하고 유튜브 방송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오늘 고발 사주 관련 유튜브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불기소한 그 이유서를 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 사주한 당일과 그 전날 이 검사들의 행적이 나와 있는데 그 행적을 갖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날 네. 처음에 검언유착이라는 이름으로 채널A 기자가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죠. 네. 후보자랑 이제 공모를 해서 네. 이제 VIK라는 이제 사기업체 대표였던 이철 이 사람이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이철이 원래 그 옛날에 국민참여당의 지역위원장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네. 쾌내려 했다. 네. 이런 보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과 이제 기자가 네. 이제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이제 취재 또는 협박. 그때 당시에 이제 또 VIK 사건 때 보면은 이제 여권 인사들이 실제로 강연을 많이 갔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단서로 이제 채널A 기자가 취재를 했던 걸로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강연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그 강연을 했었죠. 예, 강연도 네. 갔었고 뭐 3차례 정도 방문했던 걸로.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왔고, 그 보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그 보도를 나온 다음에 이 행보가 되게 재밌어요. 네. 이제 갑자기 이제 3월 31일부터 네. 4월 2일까지죠. 그러니까 2020년 3월 맞습니다. 31일. 예. 21대 총선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때는 4.15 총선이었으니까요. 그렇죠. 4월 15일에 총선이 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총선 앞에 그런 일이 지금 MBC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갑자기 이제 특정 검사님들의 단톡방에서 대화가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그 대검의 대면이었던 네, 네, 이제 검찰총장의 입이라고 있는 권순정 검사 그리고 이번에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가 된 이제 손준성 검사 당시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죠. 이 세 분 사이에 이 갑자기 단톡방에서 카톡이 시작이 그러니까 돼요.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단독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보도 이제 이 얘기를 왜 그 사람들의 그런 갑자기 연락이 서로 주고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도 내용이 결국은 보도 내용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하고 있었죠.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최측근을 겨냥하고 한 보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오니까 그 보도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갑자기 뭔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런 대응책 차원이었던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연락을 주고받았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검언유착 의혹 보도하고 고발 사주 사건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발장 내용에 네. 실제로 담겨 있는 게 총 사건이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검언유착 의혹이 허위 보도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MBC 보도가 허위 보도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2월 17일 네. 그 해 한 달 정도 전이죠. 2월 17일에 나왔던 이제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건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죠. 예, 그래서 이것도 허위다. 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고발장에 주로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에 대한 대응 맞습니다. 차원이라고 또 볼 수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하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속성상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발 사주 사건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두 사건이 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굉장히 많은 네.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2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네. 이제 소위 말하는 판사 사찰 문건 네. 작성한 일도 있었고요. 주요 이제 특수 공안 사건에 대한 이제 네. 그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의 성향이나 네. 아니면 혹은 이제 세평. 주로 조국정 장관 재판부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거기 포함이 돼 있었죠. 네네. 총장이 관심 가질 만한 이제 사건들에 대한 판사들의 네. 세평을 종합한 네. 이 문건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 판사 동향 문건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원래 정식 명칭은 재판부 분석 문건입니다. 네네. 그건 네. 이제 검찰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장모님 네.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모 대응 문건. 장모 대응 문건이라는 그 보도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건들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네. 문건들이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다 생산이 된 거죠. 만들어서 그 보도 문건 만든 목적은 뭐예요? 언론에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용도였던 거죠. 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쭉 해서 공수처가 그걸 다 조사했단 말이에요. 네네. 해서 보니까 수사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 말했던 판사 사찰 어떤 판사 동향 문건을 작성한 것이나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든 것이나 고발 사주를 한 것이나 이게 한 묶음이다. 맞습니다. 전부 소위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 아니 대응책 차원에서 나왔다 이런 시각인 거죠 지금. 네, 그런 이제 판단을 이제 공수처는 이제 범행 동기로 네. 손준성 검사의 범행 동기로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이런 범행 동기가 이거구나 예.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대검도 같은 판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검의 전체가 아니고 이제 대검의 감찰을 했던 감찰부.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공수처로 전달이 돼서 네. 이제 공수처도 같은 판단을 네. 한 걸로 저는 알고 자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깃털만 잡혔어요. 손준성 검사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지만 일단 중간 통로잖아요. 고발장을 전달했고 그런데 작성하라고 시킨 사람, 전달하라고 시킨 사람 이 사람은 안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손 검사는 깃털인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사실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번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검사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네. 언론 보도나 아니면 수사 상황에 대응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증거인멸을 한 듯한 이 네. 정황이 일단 발견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도 휴대폰이 아이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결국엔 해제를 못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했던 폰도 휴대폰도 아이폰이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비슷비슷하네요. 예, 뭐 예.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뭐 SBS 보던가 네. 보니까 이제 모 회사에서 이제 뭐 사고가 났는데 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표이사가 이제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된. 예,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네. 네. 예, 지금도 안 풀고 있겠네요. 예, 뭐 이것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핸드폰이 네. 한번 풀린 적이 있어요. 음. 예전에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서 네. 추미애 장관이 네, 이제 네. 윤석열 총장 징계를 할 때 네. 이때는 비밀번호 제공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 손준성 검사가. 아, 그때는 근데 그 제공을 했는데 같은 휴대폰인데 다른 걸 발견을 못 했던 건가요? 그때는 이제 요거 관련된 것만 하는 거니까 딱 특정을 해가지고 딱딱 하니까 네. 원래 포렌식은 한 다음에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삭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도 보긴 봤을 것 같네요, 근데. 그렇죠. 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이걸 의심을 가지고 더 수사를 했었다.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잖아요. 예.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 국정원 같은 거니까 검찰 내에 국정원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찰 내에 그러니까 정보조직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게 예. 손준성 검사잖아요. 예. 그 정보조직의 특성은 그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 기관이듯이 여기는 검찰총장이 직속 핵심 참모잖아요. 직속으로. 그러니까 직제상으로는 차장검사 밑으로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는 총장한테 총장. 직보하는 자리. 그렇죠. 총장의 어떤 뭐 눈과 귀가 되고 손발이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송 검사하고 고발 사주 전날 송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장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인데 이 두 사람이 아까 그 연락이 막 서로 갑자기 급증한다고
했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제 공수처의 이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이제 네.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네. 이 세 명의 단톡방하고 이 권준성 검사는 네.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죠? 대검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은 어떤 이제 검찰총장의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눈, 귀, 입이 다 동원이 된 거네요, 그럼. 그죠. 눈, 귀, 입에다가 네. 오른팔까지. 오른팔. 네. 네. 이게 동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공수처는 이거를 분리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세 명의 단톡방과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 이제 손준성 검사의 네. 1대1 톡 네. 이거 합쳐서 3월 31일에 93회 그리고 4월 3월 31일이 처음으로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그러니까 나오는 MBC에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처음 나온 그렇죠. 날이죠. 근데 그리고 4월 1일 날 66회 네. 그리고 고발사주 전날인 4월 2일에 138회 대화가 이어져요. 네. 근데 이 4월 2일이 되게 특이할 만한 날인데요. 예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고발사주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일부 내용을 이제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권순정, 이 손준성의 단톡방에서 4월 2일 날 30회 대화가 오갔다. 이 말인즉슨 이걸 계산을 해보면 당시에 4월 2일 날 한동훈 이제 후보자하고 네. 손준성 검사가 총 108회의 1대1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언제 4월 고발사주 전날 4월 2일 하루에 네. 하루에 108회. 그렇죠. 네. 대화를 나눴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그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손준성 검사나 권순정 대변인 이 두 검사들도 다 동료들이고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이 의혹이고 어떤 부분이 의심 가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제 공수처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은 네. 급증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뭐 아는 사이긴 한데 갑자기 그렇죠. 예, 고발 사주 전날 확 연락하는 게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없으면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그렇게 많은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4월 2일 날 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을 보면은 네.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17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네. 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긴 하지만 부산고검 차장으로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이추에서 보면 이 총장의 총장 직속에 예? 수사정보정책관실하고 소통할 일이 없는 거죠. 뭐 일 시킬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직제상으로 보면 거기다 일을 시킬 게 뭐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총장의 부하 조직인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총장의 입인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거죠. 이때 당시에 어쨌든 간에 검찰 내부에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네.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도 대응 네.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 굉장히 예상적인 추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식적인 추론이라고 했는데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 네. 아니 이건 그 MBC에서 보도가 터졌을 때는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에 대한 의혹을 공조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서 막아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아닌 다른 검사장이 어떤 뭐 언론 보도를 해가지고 의혹에 휩싸였어요. 그러면 이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연락하면서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그걸 대검 대변인이 맡고 해준다?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부 강력 장관에 대한 의혹이 터졌는데 그거를 개인이 장관이 나서서 한 게 아니라 대통령 대변인이 나서서 막아주고 대통령실이 움직여갖고 해야 된다. 이건 안 맞잖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 당시에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동료 검사이기 때문에 연락할 수는 있다. 오히려 이 말은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연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횟수로 볼 때는 당연히 무슨 일을 논의를 했을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한테 들었다라고 네. 하면서 보고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대검이 어떻게 할 것이고, 네, 이제 어떻게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채널A 기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대검이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예, 그리고 언론 대응은 이렇게 한다더라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계속 상부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 당시 대응을 같이 했다 이런 정황이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네.
정 기자는 총장의 측근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응을 해주느라고 이렇게 수사정보정책관실하고 막 연락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게 이제 총장의 어떤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그렇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방어를 해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준성 검사나 이 권순정 검사들이 한동훈 검사장을 바라보는 이게 이건 검찰총장의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동훈 검사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 있는 한동훈 검사에 전화해서 뭐 요청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더라도 같이 응해서 따라서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추가로 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뭐 한동훈 후보자가 예전에 이런저런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네. 특정 사건에서 이번 사건에 이제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이제 뭐 성모 검사라든지 임모 네. 검사라든지 이제 한 팀으로 수사를 예전에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네. 저희가 좀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또 관계들을 한번 봐보자고요. 네. 예. 자, 그러면 고발 사주 전날은 그렇고 당일날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이제 역할 분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손준성 검사의 역할은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김웅 의원, 네.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죠. 네. 이분하고 이제 송 검사님하고 연수원 동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제 야당에 지금 현 여당이죠. 현 여당에다가 이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자료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검사들한테 자료 검색을 지시하는 네. 이런 이제 총괄하고 실무를 총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선배도 잘 아시다시피 네.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당시에는 1담당관, 2담당관이 네.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1담당관은 주로 정보를 평가하고 그렇죠. 분석이죠, 분석. 그렇죠. 네. 분석 분석이고. 평가하는 자리. 2담당관은 수집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정보원 기능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 수집과 분석이 나눠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과거에는 검찰로는 어떻게 했냐면 분야별로 1담당관실은 예를 들면 정치, 뭐 선거 이런 거 한다면 2담당관실은 뭐 노동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했는데 이게 2018년도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 이름이 범죄정보객관실의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면서 국정원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석과 수집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담당관실이 정보 수집 역할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담당관실이 움직였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2담당관이었던 이제 성모 검사. 네. 그리고 2담당관의 이제 부하 검사였죠. 이제 대검 검찰연구관이었던 이제 임모 검사. 네. 이 두 명이 이제 실제로 그 김용원을 통해서 전달된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던 네. 실명 판결문을 검색을 했고요. 네. 네, 그런 정황들이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하 검사들은 실명 판결문 검색해서 자료 찾아서 모으고 해서 고발장에 첨부할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그렇죠. 역할을 모으는 하고 역할을 했고요. 손준성 검사는 이제 이 중간에 어떤 통로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야당 쪽하고 맞습니다. 통로 역할을 하고 진두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김웅 네. 의원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당시 부위원장이었으니까요. 조성은 씨가 네. 네, 그분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네. 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종합해 보면 이 고발 사주 사건은 이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의 측근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에 외부에서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궁지에 몰리고 좀 코너에 몰리자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게 이 고발 사주 사건이고 고발 사주 사건 대응을 한 곳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정도까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좀 특이할 점은 네. 여기에 이제 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네, 네. 의혹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네. 차라리 이게 뭐 검찰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응하려고 했다. 네. 혹은 차라리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빠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김건희 씨 얘기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네.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묶여져 있으니까 네. 이게 조금 더 이상한 거죠. 과거에 이제 국정원 어떤 불법 도청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제 취재할 때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도 국정원장만 처벌되고 대통령 처벌이 안 됐어요. 까지 못 올라갔죠. 네. 왜냐면 국정원장이 이거 다 내가 했다. 보고 받은 사람 따로 있는데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검찰 내 정보 조직에 총괄한 사람만 처벌되고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고 수혜자로 의심된 사람들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깃털만 처리될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네, 뭐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이제 좀 나오겠지만, 네. 예, 이걸 보면서 저희가 뭐 추가 취재해 볼 수 있는 것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앞으로 재판 과정도 잘 취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매일 따라가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